자, 오늘은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신묘, 경인 을류 사주가 있습니다. 묘월 을목, 묘월 을목이 이제 바로 제격이죠. 제격인데 시간에 또 을목이 투여 있고 연월지에 이렇게 목 반합이 되어 있다. 제격은 우리가 이제 고서에 보게 되면 식상생재로 흐르든지 재생관으로 가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어떨 때 식상생재로 흐르면 좋은지, 또는 어떨 때 재생관으로 흐르면 좋은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의미하죠. 돈. 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를 먼저 사주 원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경쟁력이 있는 사주로 보이나요? 자, 경쟁력이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사주가 신약사주죠. 신약사주인데, 신약하니까 비견급들이 용신이더라, 인비가 용신이다, 이렇게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은 곧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인데 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면,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는 뭐죠? 관이죠, 관. 관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은 관이라고 생긴 거는 여기서는 인중의 병화밖에 없죠. 그렇죠? 인중의 병화는 장관에 들었기 때문에 병치나 팔라 그러지 화금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경쟁력이란 관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뭘 의미하느냐? 정화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정화가 화급금 해주게 되면은 이 을목들이 보호가 되죠. 하지만 이 사주는 정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비견급 겁재들의 제어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겁재는 무섭죠. 바로 금목하기 때문에 재성이 고스란히 겁재들 차지가 되죠.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쟁력 있다는 거는 항상 그래서 이제 관이 천간에 토해 있느냐, 관과 또 인성이 올라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관이죠. 관. 관이 있어야 비견급적 제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경쟁력이 따라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화가 세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느냐 아니면 대운에서 들어왔느냐 이렇게 보면은, 대운이 당연하죠. 대운에서 10년간 들어와야 화급금이 되기 때문에 내 재성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돈 벌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운에서 정화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운에 들어오게 되면, 자, 이때는 세운에서 화급금 하게 되면 을목이 보호되니까, 천간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은 지금 내가 한번 일운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벌려볼까 생각이 들죠. 그죠? 돈 벌어볼까 또 생각이 드는데, 지지를 볼까요? 지지를 보게 되면 유금 겁재가 들어옵니다. 다시 겁재입니다. 신약한 사주에서 급제, 경금의 왕지,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 겁제라는 놈은 항상 뭘 뺏는다 그랬습니다. 뺏는 역할이에요. 뺏는 역할. 천간에서는 겁제가 들어와도 관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겁제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돈을 벌어볼 수도 있어요. 겁제운에. 하지만 지지의 겁제는 다르죠. 지지의 겁제는 전혀 다릅니다. 지지의 겁제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의 겁제는, 겁제라는 건 항상 원래 재성을 뺏게 되죠. 돈과 건강, 또 관까지 뺏어버리죠. 관. 일. 자, 그런데 유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월지에 있는 묘유충을 하게 되죠. 묘유충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원래 해묘 반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묘유충하게 되면은 이 월지, 직업궁 자체가 확 발해버리죠. 오히려. 그렇다는 거는 정유년 때 유금 겁제의 어떤 제안으로, 유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내가 한번 일을 저질러 보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인유 원진도 나오죠. 원진이라는 건 암합이다, 협상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유년의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누구의 영향 때문에? 유금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뭐 친구, 뭐 친척,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꼭
뭐 1년만 하다 말 건 아니고 앞으로 수년, 앞으로 뭐 10년 이상이 바라보고 시작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정유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정유년 지나면. 정유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 겁재를 제어할 만한 글자가 당연히 또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겁재가 살아나서 다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술은 나한테 무술년에는 편인이죠, 편인. 편인은 우리가 뭐 각종 문서, 계약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렇죠. 또 브레이크를 의미하게 되죠. 잠시 쉬어가세요. 이런 의미도 되고. 편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 겁재가 또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성 속에 겁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씩 운에 따라서 아니면 원국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문서를 넘겨줍니다. 겁재한테. 문서를 예를 들면 뭐 가게를 차렸는데 넘기더라 이거예요. 또 인성 속에 겁재가 들었다는 내가 오랫동안 인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항상 겁재한테 넘겨줄 그런 위험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올해 이 무술년에 또 이렇게 묘술 육합을 하게 되죠. 월지를 이렇게 육합으로 묶어버리게 되죠. 이 사주는 해미와 반합을 하고 있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묘술 육합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제 해미와 반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직업군 자리를 묶어버리니까 이때 이제 그만두게 되더라. 사업을 넘겨주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돈도 못 받고 넘겨주는 현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를 봤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업하면 안 된다. 천간에 반드시 관의 유무를 봐라. 관이 있어서 비견겁절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제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거죠. 전혀 그렇진 않죠, 또. 자, 이렇게 겁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은 처지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들도. 나랑 같은 뭐 일을 한다든지 같은 집단 종류 일을 한다는 사람 셋 다고도 우리가 원국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나랑 같은 처지의 점주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되더라.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겁재들이 나의 영업맨들이 돼준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내 이름을 걸고 간판을 내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나마 프랜차이즈를 해야 내가 이 겁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 나의 영업맨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사업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다음에, 관이 있어 주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사주다. 관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돈을 지키는 힘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돈의 문서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가장 좋고, 겁재가 떠 있었을 때 겁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는지도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 간단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